자, 자, 항등식 보자, 항등식. 자, 우리 이렇게 되는데 봐봐. 우리가 식이라는 건 크게, 식이라는 크게 등식하고 부등식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 등식이 다시 두 개로 나눠져서 하나는 방정식이고 하나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리고 이 부등식에서 다시 두 개로 나눠져서 이 부등식에서 이 항등식하고 같은 개념을 갖는 거. 부등식에서 이 항등식하고 같은 개념으로 연결되는 게 절대부등식이라고. 이 녀석이 수학 하 쪽에. 어디에? 수학 하 쪽에 나와요, 수학 하. 수학 하 이제 명제 파트를 배우면 명제 뒤쪽에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야. 어떤 x, 즉 2x 플러스 5가 9다라고 얘기하면 x가 2일 때는 성립하지만 x가 2가 아닌 다른 숫자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x가 2일 때만 성립하는 요 녀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뭐 이제 2차 입장에서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녀석이 있으면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하고 는영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인수분해 해보면 중국 때 다 배웠죠. 그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3일 때 성립하게 되는 거죠. 즉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녀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때 이 방정식을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요 x값, 얘를 우리가 근, 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x, 즉 요 녀석은 얘를 만족시키는 녀석이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돼. 어떤 x니까. 근데 항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든 실수 x니까 어떤 실수 x를 넣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어떤 x를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x니까 얘는 얘를 성립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떤 x를 대입해도 이게 약간 어감이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실수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녀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그 녀석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있다고 생각해봐. 앞에 0이 있으니까 x에다 내가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0하고 곱해지면 항상 0이니까 얘가 이렇게 성립한단 말이지. 혹은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겠지. 0 곱하기 x 플러스 뭐 5는 5 이런 녀석인 거겠지. 그러면 x에다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항상 이 녀석이 0이 될 테니까 5가 5랑 같아지는. 이래서 우리는 이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불러? 항등식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방정식 배우고 항등식 배우고 얘네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뒤쪽에 이제 부등식 배우고 수학 한쪽으로 넘어가면 절대 부등식까지 배우게 되는,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알겠지? 개념적으로. 그래서 항등식은 풀 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그지?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x값에 대하여도 임의의, 얘는 같은 말이야. 임의의 x. 그러니까 어떤 x나 임의의 x나 같은 말이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값을 대입하여도 x값에 상관없이. 이 표현이 모두 다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고, 내가 문제를 읽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너는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고
따라서 항등식에 대한 풀이로 연결을 하셔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지. 선생님 그럼 항등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건데요? 항등식은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야. 요거 지금 x이지 여기 x. x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 그러니까 어떤 x에 상관없이 이미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되면 그 x가 주인공인데 그러면 우리는 x가 있는 녀석과 x가 없는 녀석을 묶어서 는0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얘가 x가 있다면 x가 있는 녀석과 x가 없는 녀석을 x로 묶어내면 여기 안에가 뭐가 돼야 돼? 이 x에 상관없으려면 요 앞에 있는 녀석이 얼마여야 되지? 0이면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녀석이 0이 되면 x를 곱했을 때 어차피 여긴 0이 될 테니까. 근데 여기를 0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0이야. 그럼 누구도 0이어야 되겠어?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항등식의 모양이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등식을 풀 때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x가 2차식이면 어떻게 해요? x가 2차식이면 2차식인 걸로 묶고 1차식인 걸로 묶고 그리고 없는 걸로 묶어서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면 되죠.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여기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얘가 0이니까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얘가 0이기 때문에 0을 만족하게 되는. 그래서 항등식은 주인공으로 묶어서 주인공 앞에 개수도 0, 주인공이 없는 녀석도 0을 만족하면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항등식을 어떻게 풀지를 한번 보죠.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단 항등식에 대한 성질을 먼저 보면 요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가 주인공이잖아. 그러면 x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얼마? 0. x가 없는 요 녀석도 얼마? 0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사실 생각해봐. 내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양으로 바꿔주자면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야 되거든. 넘겨주면 a-a-에 x 더하기 b-b-가 0 이렇게 될 거고 x 앞에 누구가? 요 녀석이 0이어야 되고 요 녀석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a-가 0이니까 결국 a하고 a-가 같다는 얘기고 b-b-가 0인 거니까 b하고 b-가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아, 만약에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두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차수끼리, 즉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아야 한다. 뭐라고?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요 녀석을 우리가 개수비교법 이렇게 불러요.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너 1차고 너 1차니까 너랑 너랑 같아야 되고 너 상수고 너 상수니까 너랑 너랑 같아야 돼서 동류항끼리 개수를 비교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우리가 개수비교법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요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누가 0이어야 돼? 얘가 0이어야 하고 얘가 0이어야 하고 얘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a하고 a-가 같아야 되고 b랑 b-가 같아야 되고 c랑 c-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 왜? 다 넘겼을 때 0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오케이? 자, 이게 항등식이 갖는 성질입니다. 자, 넘겨보죠.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값을 정하래요. 그럼 봐봐요. 얘는 지금 어떤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너 0, 너 0, 너 0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 얼마? 1.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 얼마?
마이너스 2. 얘가 0이어야 되니까 C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안 어렵죠? 민서 어렵니? 안 어렵죠? 자, 다시 이번에 요 녀석은 좌우의 등식이 나눠져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지? 수치 비교, 개수 비교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B 얼마? 오케이. 요 녀석은 1차항인데 얘는 1차항이 없네? 그럼 여기 1차항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0x가 더해져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A 얼마? 0인 거고요. C는 얼마? 6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우리가 항등식을 푼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덥니? 너희 안 덥니? 더워? 안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자, 봐봐요. 자, 문제에서 뭐래?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보자마자 우리가 항등식인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항등식인 거고, 그럼 얘가 항등식이라면 누가? 봐봐. K값에 관계없이잖아. 그럼 누가 주인공이야? K가 주인공이야. 그럼 K가 있는 녀석과 K가 없는 녀석으로 묶어주셔야 돼. 뭘해서? 전개한 다음에 다시 묶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얘가 K가 있으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곱해지니까 2X가 있을 거고 K가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더하기 가로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 K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YK니까 더하기 Y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Y. 여기는 K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누가 0이어야 된다고? 얘가 0이고 이 녀석이 0이어야 돼요. 따라서 내가 식을 써보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써놓고 놨더니 얘하고 얘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란 얘기잖아. 중학교도 배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빼면 되겠네요. 빼면 얘에서 얘를 빼니까 3x가 될 거고 y 사라질 거고요. 얘에서 얘를 빼니까 플러스 6이 되는데 걔가 0이래요. 그럼 x 얼마? 마이너스 2. x에다 내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요 녀석이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뀔 거고 따라서 y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x값하고 y값을 모두 다 구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주인공이 누구야? x하고 y가 다 주인공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x가 있는 건 x가 있는 것끼리, y가 있는 건 y가 있는 것끼리, x하고 y가 없는 녀석은 그냥 자기네끼리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x하고 y가 모두 주인공이니까 x가 있는 녀석과 y가 있는 녀석과 아무도 없는 녀석을 구분을 지어주고 이렇게 곱하면 x가 있게 되니까 여기 a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a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3b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가 되는 걸 거고 여기에 플러스 2가 있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는 거고 얘는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러면 얘가 능력을 성립하려면 결국 누가? 이 녀석이 0이고 이 녀석이 0이어서 얘하고 얘를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혹시 까먹은 학생이 있을까 봐 한 번만 풀어줄게요. 플러스 2가 0인 거고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이 0인 거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서로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 A의 개수를 맞추든지 B의 개수를 맞추든지. 그래서 여기다 내가 2를 곱하면 2a-2b 플러스 4가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요 녀석을 서로 더해 주시면 없어질 거고 B가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따라서 B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값하고 b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야, 이거 연립일체 방정식 언제 배워? 중학교 2학년 때 배워? 아니면 3학년 때 배워? 2학년 때 배워? 2학년 때? 이게 이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걸 안 지 너무 오래돼갖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도 벌써 몇 번 바뀌어갖고 이제 헷갈려요. 언제 배웠는지. 자,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미정이잖아, 미정.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지. 미정계수법은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 이런 거야.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 즉 항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계수비교법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아까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거. 여기 어떤 식이 있고 여기 어떤 식이 있으면 차수를 비교해서 하든지 아니면 몽땅 넘겨서 0, 0, 0 이렇게 만들든지. 이걸 우리가 계수비교법이라고 부르고요. 수치대입법은 말 그대로 어떤 숫자를 막 집어넣어 보는 거야. 항등식인 거니까 봐봐. 얘가 항등식이래. 항등식. 얘가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려면 x에다 내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겠지.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만들긴 했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다? 항등식이려면 x에 내가 어떤 숫자를 막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을 찾아서 풀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뒤쪽에 이제 문제가 나올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용어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값을 정해달라는 건데 처음에 이제 계수비교법을 해달래. 그럼 계수비교법을 하려면 얘를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인 거니까 내가 이 녀석을 하게 되면 ax-2a 플러스 bx 마이너스 3b가 x가 되는 걸 거고, 이 녀석을 내가 x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b에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가 x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수를 비교해달라고 했으니까 1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여야 되는 거고 1이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상수항의 개수하고 여기 있는 상수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가 지금 0이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가 얼마?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요 녀석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우리는 a 값하고 b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수치대입법 한번 해볼까?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은 이래. 얘하고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라며. 그러면 내가 x에다 일단 뭘 집어넣어 보면 2를 집어넣어 보면 얘가 사라지는 거지. 내가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보겠다고. x에다가 내가 2를 대입하면 얘가 사라질 거고 얘가 2가 되면서 마이너스 b 걔가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2 집어넣는 거니까. 그죠? 그럼 b가 얼마라는 걸 구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고, 얘 때문에 내가 x에다 3을 대입해 보면, 자, x에다 3을 대입하면 너는 사라질 거고 너가 3 넣고 너가 3 넣으면 결국 a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 a는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하고 b 값을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푸는 걸 우리가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그죠? 용어적인 부분은 뭐 딱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풀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미정계수 한번 해보죠. 다음 등식이 항등식일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시오. 난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일단 계수비교법을 한번 써볼 생각이야. 계수비교법을 써야 되니까 얘를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얘 전개 좀 해보지 뭐. 이렇게 하면 x의 세제곱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a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더하기 a-1에 x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걔가 이제 1차항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의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플러스 3이래요. 이렇게. 걔가 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야 될 거고요. 누가?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a-1이 b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돼서 a라는 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a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c는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걸 우리가 개수비교법이라고 부르고요.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전개해서 정리를 하려니까 조금 번거로워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을 하나씩 집어넣어 볼 생각이야. 자, 내가 x에다가 내가 0을 대입하면 x에 0 대입하면 좌변은 얼마야? 0, 0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다 내가 0,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0, 0 하고 사라져요. 맞죠? a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고 a가 1인 거고요. x에다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마1, 마1 대입하니까 8에서 2를 빼니까 6이 되겠네요. 6은 마1 대입하면 사라질 거고 마1 대입하면 사라질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마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3b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b가 얼마?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x에 이제 얼마를 집어넣어 보면 x에다 내가 2를 집어넣어 보면 사라질 거고 2 집어넣으니까 6c가 되겠네요. 6c. 6c는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얼마니? 12, 14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6인 거니까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라고 불러요. 안 어렵지? 안 어렵죠? 아, 여기 파트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미없는 파트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1년에 몇 번씩 여기 단원을 할 거 아니야. 너희만 하는 게 계속 하잖아. 그래서 여기 단원을 할 때마다 수업을 그만두고 싶어. 너무 재미없어. 그치, 다영아? 너무 재미없어, 여기 파트. 어떡하지? 매년 겪고 있는 심정이에요. 너희는 오죽하겠니? 그치? 선생님은 이게 정말 재미없는 파트라는 걸 알고 이게 선생님 직업이니까 매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이게 고등학교 올라오는 아이들은 이거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봅시다. 어떤 다항식 fx를 어떤 다항식 gx로 나누면 이 녀석 우리가 뭐라 부르고? 몫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르는데 그죠? 나눗셈은 저번에 배웠으니까 우리는 나눗셈에서 항상 우리 이렇잖아. 7을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어서 이 나머지는 얘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이 나머지의 차수가 요 나누는 거 있지, 나누는 수. gx의 차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해요. 같을 수도 없어. 반드시 작아야 합니다.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 밑에 지금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써져 있는 식을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부른다 그랬지? 얘를 검산식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이 검산식이 매우 유명한 항등식이므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에 항등식이라고 나왔고 지금부터 우리는 요 녀석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 거야. 자, 봅시다. 실제로.
자, 실제로 좀 나눠보도록 하죠. 나눠보자.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럼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좀 이렇게 듬성듬성 띄어놨지. 여기 지금 원래 누구 자리야? 3차항 자리고 1차항 자리니까 얘가 원래 0이 있어야 되는 녀석인 거고, 우리는 해봅시다. 나눗셈은 얘를 얘로 나누면 그만인 거잖아.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지?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랑 얘하고 다 곱하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이 될 거고, 실제 나눗셈에서 빼야 되니까 없어질 거고, 0에서 얘를 빼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내려오겠죠. 얘를 얘로 나누니까 뭐가 생길 거고, x가 생길 거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자, 또 빼시면 사라질 거고, 얘도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남죠. 그럼 우리 이 녀석을 뭐라 부르는 거고? 몫이라 부르는 거고, 얘를 나머지라 부르는 거고, 검산식을 써보면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가 되는 거고, x의 제곱 더하기 x 얘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나머지는 누구보다? 요 녀석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고, 요 녀석은 우리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좌변과 우변에 어떤 x를 똑같은 x 값이기만 하면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그리고 그냥 여기 합시다. 필수 예제 4번.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뭐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봐봐. 앞으로 이런 식이 나오면 얘를 검산식으로 바로 옮기셔야 돼. 식으로 내가 표현해 볼게. x의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내가 몫은 잘 몰라.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래? 2x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우리는 몫을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수학적으로 몫을 우리가 보통 qx라고 많이 놔요. qx. 몫을 qx 이렇게 많이 놔. 꼭 그런 건 아니야. 너희 나름대로 놓으셔도 돼. 그래서 qx로 놓는데 얘하고 얘는 지금 검산식인 거니까 항상 성립하는 식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우리가 지금 전개할 수는 없어. 왜? 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얘가 뭔지 모르니까 전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계수 비교를 할 수는 없거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수치 대입법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검산식을 쓸 때 요거 하나 정도 약속하자고. 유나야, 약속하자.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이지.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적자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적자고. 얘 지금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그럼 얘가 x-1과 x-2와 qx가 붙는 거고 더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럼 봐봐. 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0이 되면 이만큼이 사라지거든. 맞지? 그러니까 QX하고 상관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지금 나는 얘가 지금 항등식이야. 항등식인데 누구 입장에도 항등식이냐면 요 QX 입장에도 항등식이야. QX가 뭐든지 간에 그지? X값 요 녀석이 0이 되면 이 녀석하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QX 입장에서 우리가 항등식으로 보자면 얘가 0이어야 좋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 1하고 2인 거니까 1하고 2를 넣어보자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내가 x에다 뭘 집어넣어보면 x에다 2를 집어넣어보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0이 되면서 qx는 몰라도 돼.
그럼 내가 이제 1 집어넣었으니까 얼마야?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 걸 거고 걔가 1 집어넣으니까 3이 돼서 A 플러스 B가 2예요. 이렇게. 맞지? 자, X에 내가 얼마를 집어넣어보면 X에 2를 집어넣어보면 QX 내가 몰라서 상관없다고. 내가 모르는 녀석이니까 지워버려. 2 집어넣으니까 8 더하기 2A 플러스 B가 되는데 걔가 5죠. 여기 2 집어넣으니까. 그럼 뭐 하면 되지? 이 두 녀석 연립방정식 풀면 A하고 B를 구할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게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이런 녀석을 보잖아? 그러면 X에다 1을 넣고 싶고 X에다 2를 넣고 싶고 이런 심정이 막 든다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내가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X에다 1을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사람이라면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만약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나는 뭘까? 난 사람이 맞는 걸까? 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선생님이 여기 이런 걸 보고 1 넣고 2 넣고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사람이 아니랬는데 엄마 난 누굴까? 이렇게 물어봐. 알았지? 자, 봐봐. X는 1이고 X 2 이런 거 넣어보고 싶다고. 왜? 내가 모르는 녀석이 있으면 얘가 지금 날 방해하고 있는 녀석이잖아. 그럼 얘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없앨 수는 없고 얘랑 곱해져 있는 녀석을 0으로 만듦으로써 얘를 없앨 수 있잖아. 그래서 1 넣고 2 넣고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넘겨봅시다. 자, 다시. 근데 얘가 뭘로 나눠 떨어진대? 얘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봐.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 건데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2가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몫이 존재하는데 몫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래?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 그래서 봤더니 요 녀석을 요 녀석으로 나눴을 때 지금 몫이 나오고 나는 요 녀석을 알면 얘를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얘는 지금 0이 되는 값이 없어. 아직 너 이거 안 배웠어. 얘가 0이 되는 값은 허근 나오거든. 허수 나와. 허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을 못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어떤 값을 못 집어넣는데 얘도 모르니까 전개를 할 수도 없고 맞지? 전개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볼 수도 없어. 왜?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3Q1이 얘인데 얘도 모르니까 풀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뭐냐면 얘가 지금 몇 차야? 2차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야? 나머지는 1차 이하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1차일 건데 요 1차가 내가 만약에 mx 플러스 n이었다고 하면 요 m도 0이고 요 n도 0이어서 얘가 지금 빵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해보면 되지. 아, 너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빵이니까 실제로 얘를 얘로 나눠보면 되겠네. 우리가 수치대입법하고 계수비법 못 쓰니까 실제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오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나머지가 0인데 얘하고 얘가 0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나눠봅시다. 1, A, B, 2. 여기서 내가 뭘로 나누겠다? 얘로 나누는 거니까 1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잖아. 1이니까 여기 나누면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1 나오면 뺍시다. 그러면 사라질 거고 A-1, B-1, 2. 한 번 더 나누자. 얘로 나눌 거잖아? 뭐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니까 여기 얼마가 남으지? A-1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곱하면 A-1, A-1, A-1이 될 거고 사라질 거고 얘에서 얘를 빼면 B-A가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빼니까 3-A가 될 건데 얘가 지금 나머진 거잖아. 얘는 지금 상수항 1차니까 얘 더 이상 이제 못 나눠. 그죠? 그럼 이 녀석이 지금 나머지가 B-AX 더하기 3-A인데 얘가 0이어야 된단 말이야. 누가 0이어야 되지? 얘가 0이어야 돼서
B하고 A가 같아야 되는 거고 요 녀석이 0이어서 A가 3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A도 3이고 B도 3이다.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검산식을 써놓고 내가 여기다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식을 넣는 것도 개수 비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면 실제로 나눠보면 되지.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봅시다. 조립제법과 여기 선생님이 저 위에 뭐라고 적어놨지? 유형함기 이렇게 적어놨지? 무슨 의미냐면 이 녀석의 풀이 방법을 그냥 외우라는 얘기야. 오케이? 설명을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줄 건데 걔가 왜 그런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그냥 유형을 암기해 주시면 속 편하다는 얘기인 거지. 봐봐요. 요 녀석이 지금 누굴 갖고 있지? x-1, x-1, x-1을 갖고 있잖아. 내가 얘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x-1로 묶어내면 여기에 a x-1의 제곱 더하기 b의 x-1 더하기 c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더하기 d가 되는 거죠. 난 그럼 이거 d 구할 수 있는데 이 d는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야. 맞잖아.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나누는 수, 목, 나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을 얘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되니까 요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 이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요거 3, 0, 마이너스 1, 2 이 녀석을 내가 뭐 하게 되면 얘가 0이 되는 값 1 내려오면 3 곱하면 3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플러스 2 곱하면 얼마? 2 더하면 4 너는 4 맞죠? 근데 사실 이 녀석이 누구냐면 여기다가 얘를 이제 x의 제곱 x 이렇게 붙이면 이 녀석이 지금 얘인 거거든. 맞잖아. 근데 이 녀석도 지금 내가 뭘로 묶어낼 수 있지? x-를 묶어낼 수 있지. 그럼 내가 얘를 다시 x-를 묶어내. x-를 한 번 더 묶어내면 이 녀석이 a의 x-1 플러스 b가 될 거고 더하기 c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c는 이 녀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거든.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조립제법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3, 이거. 곱해서 3, 6, 그죠? 곱해서 올라가면 6, 8. 요 녀석이 C. 얘가 D. 그리고 요 녀석, 그 이제 남아있는 게 요 녀석인데 내가 B는 어떻게 돼? 요 식을 내가 x-1로 한번 나누면 나머지잖아. 그래서 요 녀석을 다시 1로 조립제법을 써주시면 3,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이 B, 요 녀석이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A, B, C, D가 궁금하면 x-1의 세제곱이니까 x-1로 몇 번 조립제법 하면 3번 조립하면 되고 3번 조립제법 했을 때 여기 남는 숫자들 있잖아. 이거 얘네 있지. 요거 거꾸로 얘네 남는 거. 얘를 거꾸로 쭉 읽으면 A, B, C, D야 얘가. A, B, C, D를 이렇게 거꾸로 쭉. 그래서 외우란 얘기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요 녀석을 x-1로 3번 조립제법하면 여기에 숫자들이 남는데 걔가 차례대로 A, B, C, D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 논리적인 부분보다 얘를 그냥 학교 시험에 나오면 빨리 풀고 넘어가시는 게 맞으니까. 오케이? 우리 오늘 원래 나머지 정리까지 하기로 했었니? 어디까지 하기로 돼 있었니? 여기까지네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오케이? 자, 이따가